그래서 이게 이제 광합성과 세포호흡. 광합성 세포호흡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산화된다, 황화된다를 꼭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요거 광합성의 경우에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외워달라고 했고요. 다음 장 넘겨봅시다. 다음 장 넘겨보게 되면 나오는 게 철의 재련 과정이야. 철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서 철광석이라고 해서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선사 시대부터 사실 보는 게 맞겠지만, 맞지? 석기 시대 있고요. 구석기, 신석기 다음에 뭐야? 청동기지, 청동기. 근데 왜 청동이 그냥 불입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이 색깔이 초록색이죠? 녹슨 거예요. 국회의사당 뚜껑이 초록색이죠? 녹슨 거예요. 원래는 구리 색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돼가지고 녹색을 청동이 되는 거긴 하는데, 요새는 좀 그런 얘기 나오더라. 옛날에는 너네 그 청동기의 유물에 비파형 동검 있잖아. 그거 너네 뭐라고 배웠어? 그거 가지고 싸워 전투열 했다고 했어? 아니면 재사용이라고 배워? 재사용이라고 배우지. 근데 요즘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유물에는 이거를 그 창 끝에 동검이 칼이 아니라 창 끝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묶어서 창으로 사용했던 막대기가 출토가 된다 봐. 그래서 무기로 썼을 수 있다를 한 5년 있다가 배우지 않을까 그러면 또 외워야 되는 거잖아. 하여튼 그럼 다시 와서 청동이 왜 그러냐면, 청동 같은 경우에가 그 인류 문명이 먼저 등장을 했던 게, 우리가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내용이긴 하는데,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금속들이 반응하는 성질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 거의 이제 약한 걸로 1순위가 금이야. 그래서 금, 은, 동 요 세 가지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럼 반응성이 약하다는 건 산소랑 결합도 비교적 약하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을 조금만 가해줘도 거기에 있던 산소를 뜯어낼 수 있었어. 근데 철은 조금 더 센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철에 있는 산소를 뜯어내려면은 먼저 뭐가 발달해야 되냐면 불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을 해야 돼. 그냥 내가 집 앞에서 대충 모닥불 피워가지고 청동은 만들 수 있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철을 만들 수는 없었단 말이지. 근데 시대가 발달하면서 그런 철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은 철을 어떻게 만드냐? 제철소 같은 데서 철광석을 재련을 해가지고 만들잖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다 기본적으로 철에 붙어있는 산소를 뜯어야 됩니다. 철에 붙어있는 산소를 뜯기 위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 아까 앞에서 봤던 거야. F2O3가 CO랑 만나서 F2 더하기 3CO2 계속 맞추기까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잠깐만 3이 돼야 돼.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CO랑 그냥 C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C를 두 개로 쪼개면 C 플러스 O2가 두 개의 CO가 되고요. 그러니까 코크스라고 불러. 탄소가루를 코크스라고 불러서 요거를 마치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가 이번에 휴가를 포함으로 갔거든. 그래서 우리 동생이 포스코를 다녀가지고 꼭 와야 되네. 가족들을 관람하는 걸 신청을 해놨대. 그래가지고 가서 좀 봤는데, 저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석탄을 구워. 그래서 석탄에 있는 나머지 짭짤한 성분들을 싹 다 날리는 게 코크스래.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한 거가 있다? 숯? 참숯?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코크스 가루랑 철광석을 넣고 밑에서 불을 땡기잖아? 그럼 용광로 안에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코크스가 외부의 산소를 땡기는 게 아니라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땡겨갑니다. 그래서 요게 철의 재련 과정, 순수한 철이 되는 철의 재련 과정인 거지. 산화수 분석 0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풀3 많이 몇 번 봤죠? 요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위에 거는 이제 가벼우니까 넘어가고 밑에 것만 보면은 F2가 변합니다. 얼마에서?
플러스 3에서 여러 변하고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자리가 CO가 아니라 C가 들어오는 식도 있다는 겁니다. CO랑 C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치환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변하냐? 탄소가 플러스 2에서 여러 변합니다. 근데 이거 아까 우리 산화물이 소품꽃에 넣은 거랑 형태가 비슷하거든요. 산화금속이 CO랑 만나서 그냥 금속과 CO2가 나온다는 거. 개수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 개수는 그냥 비율의 차이인 것 뿐이거든요. 어쨌든 철이 전자를 얻으니까 환원된 거고요. 환원되는 물질은 F2, 3. 맞나요? 또 누가? 탄소가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되고요. 산화되는 물질을 CO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요게 메인 공정인데 근데 철광석을 땀에서 캐잖아. 그러면 철광석만 들어가겠어? 그냥 돌이나 흙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이런 돌이나 흙들의 주요 성분은 뭘까? 배웠는데? 규산염 광물.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지방 땀을 흘리는 광물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규산염 광물. 두 번째가 탄산염 광물이거든요. 얘네들을 제거해야 돼. 안 그러면은 약간 이런 거야. 너네 왜 핫브레이크 이런 거 딱딱 하잖아. 근데 힘줘서 뚫으면은 딱 아몬드 껴져 있는데 기준으로 또 불러지지 않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순수하게 어떤 하나의 물질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불순물들이 자꾸 막 떠 있어. 그러면은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되게 당연한 거거든. 품질이 떨어집니다. 가운데 뭐 다른 이상한 게 박혀있으면 품질이 떨어져. 그래서 그 돌가루들을 제거를 해야 돼. 사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철광석 몇 번 헹궈가지고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쪽에서는 어떤 방식을 택하게 되냐, 어떤 방식을 택하게 되냐면은 여기 뭐냐, 이 규산염 광물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자, CaCO3 탄산칼슘을 가열하잖아. 탄산칼슘을 가열하게 되면은 CaO와 CO2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CaO의 이름은 산화칼슘이에요. 그리고 이 산화칼슘은 아마 조금 이따 뒤에서 오늘은 아니고 뒤쪽에서 3년째 할 때 볼 건데 요게 또 다른 말로 석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회수 만들 때 이 CaO 산화칼슘을 녹인 물인데 이 CaO인 산화칼슘이 SiO2 성분과 결합을 잘 해서 Ca의 SiO3로 변해요. 잠깐만 이거를 내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 Ca의 SiO3를 우리는 슬래그라고 부르고요. 이 슬래그의 경우에는 철보다 밀도가 약간 작은 편이야. 그래서 철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 왜 곰탕 끓이면서 위에 기름 걷어내는 것처럼 위에 떠 있는 슬래그 싹 걷어내고 밑에 있는 순수한 철만 받아가지고 사용하면은 불순물이 없는 순도가 높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겠지. 근데 이거 산화수 분석해보잖아. 좀 특이하다. 칼슘이 플러스 2짝이에요. 산화수 변화 있어 없어? 칼슘이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 플러스 4에서 플러스 4,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야. 변화 있어 없어? 없습니다. 밑에는요? 얘도 변화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산화수 분석을 한 이유거든. 만약에 내가 산소에 의한 음반만 가지고 산소와 환원 반응을 공부하잖아. 얘를 보고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이 친구들 있잖아. 산소와 환원 아닙니다. 왜? 전자이동이 없거든요. 전자이동이나 산소의 이동은 산화수 분석을 통해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을 하다가 보면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애들이 종종 있거든. 근데 이제 큰 그룹으로 묶어서 아는 친구들이 대표적인 게 중화 반응이나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뜯어서 산화수 분석을 해봤더니 산화수 변화가 없네.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불순물 제거 공정이라고 불러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인데 이 불순물 제거 공정은 산화수 변화가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차례 재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워? 근데 왜 그거 없어?